우주의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실제로 시간을 단 한순간으로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순간적입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 순간 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을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물리학은 이 인식이 실제로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값은 지구 규모로 보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빛은 단 1초 만에 우리 행성의 둘레를 7번이나 돌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놀라운 속도가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는 빛이 실제로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 거리는 빛이 1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보다 약간 더 깁니다. 따라서 달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3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는 달의 약 1.5초 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풍경은 8분 전의 모습입니다. 목성을 볼 때는 48분, 토성을 볼 때는 약 80분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 태양계 밖으로조차 나가지 않았음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매 순간 과거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 그 자체가 거대한 시간 기계와 같습니다. 오늘은 훨씬 더 흥미로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빛의 제한된 속도 덕분에 7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50억 년 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시각을 얻으려면 탄탄한 이해력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정에서도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주의 먼 과거와 상상을 초월한 미래를 탐구하기 위해 빛이 제공하는 단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망원경을 시간 기계에 비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빛의 제한된 속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독특한 관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은하가 우주의 초기 단계에 존재했던 시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억 년 전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창이 열리는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특별한 기회를 다른 어떤 과학 분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질학은 수백만 년 된 암석을 연구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들을 오직 현재의 형태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고고학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공동체의 흔적을 찾아내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을 우리 눈앞에 생생히 재현해내지는 못합니다. 천문학은 사정이 다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빛을 발했던 별의 빛은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따라서 과거는 말 그대로 하늘에 얼어붙은 순간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문학은 단순히 과거를 관찰하는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간의 한 방향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주에 깊게 바라보면 이미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도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독특한 시간의 창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별인 태양을 살펴보면 약 45억 년 동안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계열성의 가장 안정된 단계에 있는 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력과 내부 압력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상태는 수력학적 평형으로 정의되며 별이 내부로 붕괴되는 것을 막고 외부로 통제되지 않게 팽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태양의 깊은 곳에서는 중력과 압력 사이에 지속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의 연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 핵의 수소가 고갈되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소가 줄어들면서 핵에서 헬륨 같은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시작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온도는 압력이 중력을 이기게 하여 태양의 부피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태양은
현재 직경의 약 100배에 달하는 적색 거성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증가하더라도 이 에너지가 매우 넓은 표면에 분산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현재 값의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차갑고 붉은 빛을 띠는 별이 나타날 것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 크기에 도달한다는 것은 대기가 거의 1천문단위 AU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천문단위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적색거성 단계에 접어든 태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성, 금성, 지구를 모두 삼킬 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별도 적색거성 단계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팽창하는 외부층들이 이제 별을 하나로 묶는 중력의 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태양도 적색거성 단계에서 약 10억 년을 보낸 후 외부층을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흩뿌릴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별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넓은 껍질을 남기고 행성상 성운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그 빛이 우리에게 약 700년 전에 도달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상 성운인 헬리스 성운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름에 있는 행성상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 유명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관측하던 중 일부 천체가 작고 둥글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성운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허셜과 함께 일하던 천문학자들은 이 흐릿하고 둥근 모양의 물체들을 행성상 성운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훨씬 더 발전된 망원경으로 이 구조들이 실제로 행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24년 독일 천문학자 칼 루트비 하르딩이 발견한 헬리스 성운은 이 유형의 성운 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양과 유사한 중간 질량의 별이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하며 이러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헬리스 성운에서 오는 빛을 관찰할 때 우리는 실제로 5에서 60억 년 후 태양의 모습을 미리 엿보는 셈입니다. 헬리스 성운을 둘러싼 구형 가스 구조들은 우주에서 약 4억 년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성상 성운의 수명은 천문학적 규모로 볼 때 상당히 짧습니다. 이곳의 가스 구름들이 완전히 흩어지는 데는 약 2만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헬리스 성운은 약 1600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초당 30km 정도의 속도로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은 한때 자신의 행성계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수도 있는 태양과 유사한 별의 외부층이 우주로 퍼져나간 모습입니다. 헬리스 성운의 사광년에 달하는 넓이와 불과 700광년 떨어진 위치는 하늘에서 보름달의 절반 크기만큼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나 소형 망원경의 구경은 성운의 빛을 포착하는데 종종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헬리스 성운은 희미한 회색 안개나 작은 구름처럼 보일 뿐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관측자에게는 망원경이 정확히 성운을 향하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실제로 보았다고 믿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윌리엄 허셜 시대에 이러한 천체들이 네뷸러, 안개처럼 보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틴어로 흐릿한 구름을 의미하는 이 이름은 초기 관측에서 남긴 인상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빛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같은 지역의 놀라운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헬리스 성운은 너무 넓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허블 우주 망원경만으로는 전체를 완전히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칠레의 세로톨로로 관측소와 함께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 이미지들을 합성하여 복합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세한 이미지에서 파란색 영역은 산소를, 주황색과 빨간색 영역은 수소와 질소를 나타냅니다. 또한 성운 내부에는 혜성 모양의 덩어리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태양과 유사한 별이 죽기 전 외부층을 우주로 분출하며 겪는 마지막 장기적 파동의 흔적입니다. 먼저 별에서 차갑고 밀도가 높은 가스가 방출되고
이후 더 뜨겁고 밀도가 낮은 가스가 이어집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할 때 우리가 보는 거대한 매듭 구조가 형성됩니다. 각 덩어리는 꼬리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태양계의 2배 크기입니다. 꼬리 부분은 최대 1600억 킬로미터까지 뻗어 태양지구 거리의 약 1000배에 달합니다. 성운의 중심부에는 붕괴된 별이 남긴 백색 외성이 위치합니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태어난 별의 잔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빛을 내는 초고밀도 별의 핵입니다. 이 핵은 매우 압축되어 크기가 지구와 비슷할 수 있으며 표면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단단합니다. 비록 강력한 밝기와 수십만 도의 온도를 지녔지만 백색 외성은 시간이 지나며 식어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변 성운을 밝히는 고에너지 복사는 동시에 이 가스 구름들이 불과 2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흩어지는 원인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백색 외성은 한때 자신의 일부였던 성운 물질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수십억 년 동안 공허 속에서 서서히 식으며 침묵 속에 묻힌다. 오늘날 헬리스 성운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들은 700년 전의 생을 마감한 태양과 유사한 별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인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소멸과 미래의 태양이 겪을 변형의 가장 현실적인 징표 중 하나입니다. 50억에서 80억 년 후 태양도 같은 길을 따라갈 것이며 언젠가 먼 별 주변에 사는 생명체들이 태양 성운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과거와 미래로 통하는 이 독특한 창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적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